안녕하세요. 현성TV 주현성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살다 보면 돈을 빌려야 한다거나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죠. 솔직히 그럴 때면 혹시 거절당하지 않을까? 상대방이 싫다고 정색하면 어쩌지? 두려움이 앞섰는데요. 그래서 현성TV 오늘의 주제는 거절당하지 않게 부탁하는 법, 당당하게 부탁하는 법입니다. 현성 TV 제 방송은 두 파트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처음에는 시중에 많이 알려진 방법들을 요약해 드릴 겁니다. 일반적인 대화법 책이나 자기계발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골 메뉴들이죠. 그 중에서 실험 등으로 증명되거나 실제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 것들만 콕 집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현성TV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오직 단 하나의 팁을 사용해서 효과적이고 거부감 없이 부탁하는 방법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소개하는 단 하나의 팁은 매번 상황이 바뀌어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팁입니다. 간단하면서도 또 효과가 아주 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익혀두셨다가 많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많은 책들이 언급하고 있는 부탁의 기술, 그 핵심들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으로는요, 한 발 들여놓기 하고 먼저 크게 요구하기가 있습니다. 한 발 들여놓기는요, 방문 판매원이 고객이 문을 닫지 못하게끔 발을 들어놓는 방법에서 따온 말입니다. 그렇게 일단 발을 늘어놓듯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가장 받아들이기 쉬운 것부터 요구하는 방법을 한 발 들여놓기라고 합니다. 한번 오케이 하면 일관되게 지키려는 성향을 일관성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성향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실제 다수의 실험으로 많이 증명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만큼 가장 많이 언급되는 방법이지만요. 실제 개인 차원에서 사용하기에는 아주 까다로운 방법입니다. 무슨 영화처럼 전략을 짜서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우연히 하나를 부탁했다가 더 많은 것을 도와주는 상황으로 가지 않는 한 일부러 그렇게 막 한다는 게 좀 애매한 면이 많습니다. 진짜로 전략을 했다고 해도 이게 상대방이 나중에 알아채면 속았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요. 먼저 크게 하기는 한 발 들여놓기와 정반대 방법입니다. 먼저 큰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때 상대방이 거절하면 미안한 마음이 생기겠죠? 바로 그 빈틈을 공략하는 방법입니다. 이를테면 5만 원을 빌리기 위해서 먼저 30만 원을 꿔달라고 하는 방법이죠. 이 역시 많이 언급되는 방법이지만 솔직히 일부러 그렇게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쉽지 않은 방법입니다. 큰 부탁을 할 수 있는 그만큼 가까운 사람이라면 그저 그냥 작은 부탁은 말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히려 실제 많이 사용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이것들입니다. 현상TV 첫 번째, 식사하면서 부탁하기입니다. 원시시대부터 사냥한 것을 둘러앉아 나눠 먹었고요. 식구라는 말 또한 밥을 같이 먹는다는 말입니다. 데이트에서도 같이 밥 먹는 과정이 없다면 글쎄요, 두 사람은 결코 친해지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그렇게 편하고 친밀한 분위기를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에서 부탁을 하면 좀처럼 쉽게 거절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괜히 거절했다가 식사 분위기까지 망치면 하는 심리적 부담도 있는 것이고요. 비즈니스 관계에서도 흔히 쓰이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바로 너라서 라고 말하는 방법입니다. 얼마 전에 뭉쳐 찬다 보니까 정영돈 씨하고 김성주 씨가 우리가 아무나 일 아무나 이냐고 막 이렇게 하면서 서운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렇게 아무나가 아니라 바로 너라서, 네가 적임자라서 라고 부탁하는 말은 부탁받는 사람을 의미 있는 인물로, 가치 있고 유능한 인물로 자연스럽게 지켜세우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일은 아주 섬세한 작업인데 그러니 자네밖에 할 사람이 없어서 라고 부탁을 한다면 부탁받은 사람은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겠죠? 그뿐 아니라 그걸 자신이 꼭 해야 할 것 같은 묘한 의무감까지 들기도 한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조언을 구하고
답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상대방에게 의견을 묻는다면 상대방은 자신의 지식이나 안목을 어느 정도 인정해주고 있다는 인상을 받게 되죠. 그만큼 상대에 대한 호의가 생기게 됩니다. 또한 상대방이 의견을 주면 그 방법을 자연스럽게 되받아서 상대방에게 그렇게 되게 좀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죠. 적어도 그 의견대로 할 수 있게 관계된 사람을 소개해달라는 등 연락을 대신 해달라는 등 뭐 이런 도움을 청할 수 있겠죠. 네, 상대방의 능력 등을 인정해주는 효과뿐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신의 견해에 따라 돕게하는 일석이조의 스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잘 알려져 있으면서도 우리가 효과적으로 사용할 만한 팁은요. 첫째, 식사하면서 부탁하라. 둘째, 바로 너라서 라고 말하면서 부탁하라. 셋째, 조언을 구하고 답하게 하라 입니다. 이상으로 많이 알려져 있으면서도 제법 효과적인 팁을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잘 알려져 있지만 잘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죠. 한 발 들여놓기나 먼저 크게 요구하기. 이와 같은 방법과 나중에 소개한 실제 많이 사용하는 방법들과 어떤 다른 점이 있을까요? 아마도 그건 전자는 단순히 말로만 어떻게 해보려는 것이고요. 후자는 친밀감을 이용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일 것입니다. 우리는 대화법을 통해 엄청난 말의 기교나 테크닉을 배우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는 그 이면의 심리를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부탁하는 데 있어 친밀감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니 독설로 잘 알려진 김미경 간사님 역시 친밀감과 부탁의 관계를 직접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무엇보다 관계의 크기를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부탁의 크기가 관계의 크기보다 커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즉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무리한 부탁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람을 봐가면서 해야지 어려운 부탁일수록 아무한테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듯 부탁은 아무한테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함부로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럴 경우 10중 8구 무례하다는 소리만 듣고 거절당하게 마련이죠. 이렇듯 부탁은 말빨이나 스킬만으로 성사될 수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스킬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얕은 수는 금방 눈치챕니다. 희한하게 장기를 부려보려고 하면 상대편의 눈에는 그게 너무 잘 보여요. 오히려 진정성이 없어 보여 마이너스가 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친밀도가 없다면 무거운 부탁은 거의 성사되기 어렵다고 봐야 할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부탁을 할 때 망설이게 되는 것은 사실 그 부탁의 무게가 적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상대방이 많은 시간이 든다거나 거액의 돈 또는 적지 않은 비용이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무거운 부탁인 것이죠. 그렇다면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그런 단순한 몇 마디 스킬에 선뜻 그 무거운 책임을 떠안으실 건가요? 설령 분위기에 휩쓸려 허락을 했다 해도 번복하려고 애쓰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 그 무거운 부탁에 응하실 건가요? 아마도 그것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거나 친해서 쉽게 거부할 수 없는 사람? 또는 거부하면 내가 인간적이지 못하다는 죄의식이 있을 만큼 마음이 불편한 경우가 아닐까요? 그렇다면 무거운 부탁을 할 때 관건은 좀 더 친밀함을 느끼게 하고 신뢰를 주며 인간적으로 쉽게 거부할 수 없는 마음이 상대에게 일어나게 하는 게 관건일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부탁에 있어 가장 직접적이고 유효한 효과를 나타내는 방법, 그것은 아마도 단 하나의 팁을 사용하는 것일 것입니다. 자, 드디어 단 하나의 팁 시간입니다. 현성TV에서만 볼 수 있는 아주 독특한 시간이죠. 자, 그럼 실제로 부탁을 하는 데 있어 단 하나의 팁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얻는 기술이라는 책에 소개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스티븐이라는 친구가 자신의 직장의 행사에 참여할 밴드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자에게 연락해 아는 밴드가 없냐고 소개해달라고 부탁을 했죠. 이때 저자는 미안해 정말 아는 밴드가 없어 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스티븐은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 부탁을 해요. 너 한때 밴드와 함께 일한 적 있잖아. 근데 왜 몰라? 야, 그게 언젠데. 그들과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아. 계속 없다고 해도 막무가내입니다. 네, 아예 이제 때를 쓰는 것이죠. 그러자 저자는 귀찮고 화가 난 목소리로 묻습니다. 밴드를 데려올 책임을 도대체 누가 진 거야? 그때서야 스티븐이 수줍게 말합니다. 나야. 이게는 어떻게 됐을까요?
저자는 그것이 친구의 일이라는 사실에 여기저기 전화를 하고 여기저기 뛰고 여기저기 알아봐서 마침내 밴드를 연결해 줍니다. 그렇게 자신의 친구에게 직접 문제가 되는 것임을 알자 저자는 적극적으로 같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선 것이죠. 그러면서 저자는 말합니다. 누군가에게 호의를 부탁할 때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알려라.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친한 사람일수록 상대방의 어려움을 들었을 때 쉽게 외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든 도움이 되고 싶어하고 애써 외면했을 때는 죄책감을 갖게 되죠. 그 어려움이 진실되고 절실하면 절실할수록 외면하기 쉽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기쁠 때도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때때로 자신에게 먼저 털어놓았다는 사실에 친밀감을 느끼고 고마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의 저자 역시 이렇게 덧붙입니다. 당신에게 도움을 제공했다는 기쁨은 종종 충분한 보상이 된다. 이들에게 이 같은 기쁨을 누리게 하라. 라고요. 자, 그렇다면 우린 그저 우리의 감정을 솔직히 이야기하면 됩니다. 지금 내가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될 때 얼마나 난처해지는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절실한지를 말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 단 하나의 팁이 가장 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단 하나의 팁, 그것은 바로 나의 감정을 말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듣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러므로 부탁을 할 때도 그냥 나의 감정을 말하면 됩니다. 내가 요즘 아주 난처해졌어. 또는 지금 그 문제가 풀리지 않아. 아주 위태로워졌어. 또는 당장 그 돈이 없다는 게 너무 막막해.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렇게 자기 감정의 어려운 심정을 솔직히 이야기하면 됩니다. 이때 단순한 상황 설명이나 논리적 기결만 강조하면 가끔 상대방은 당신이 얼마나 절실한지, 얼마나 힘겨운지 잘 모를 수 있고요. 그만큼 도와야겠다는 감정이 덜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감정을 직접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친밀도 역시 덜하게 됩니다. 기억하세요. 언제나 감정을 움직이는 건 감정입니다. 그리고 감정을 통해 부탁하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네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또는 도와주면 기쁘겠어. 또는 너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해.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때 정확히 무슨 감정을 말할지는 자신의 감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외워서 내뱉는 감정이 아니라 나의 진짜 자기 감정이어야 그 감정이 정확히 전달됩니다. 이걸 일치성이라고 하는데요. 이 또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차후에 천천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기 진짜 감정을 보고 이야기하다 보면 많은 부분이 저절로 이야기가 됩니다. 내가 왜 이 친구에게 부탁을 하게 됐는지, 상대방을 얼마나 유능하게 생각하는지, 상대방을 얼마나 친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말이죠. 그리고 그런 면을 자연스럽게 말함으로써 앞서 말한 바로 너라서 라는 방법과 맥을 같이 하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상대방은 머뭇거리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면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 하나의 팁을 사용해야겠죠. 자, 단 하나의 팁을 떠올려 봅시다. 나의 감정을 말하고 그 다음에는 뭐죠? 네, 그렇죠. 상대방의 감정을 듣는다. 네, 바로 그것이죠. 자, 이번에는 상대방의 감정을 물으면 됩니다. 망설여 주는구나. 또는 내 부탁을 들어주기 힘든 면이 있나 보구나. 또는 내가 못 갚을까봐 불안한가 보구나. 뭐 이런 식으로 물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물으면 솔직하게 상대방은 솔직히 그래 하고 이유를 말하던가 그건 아니고 하며 정색하면서 서둘러 부탁에 대한 답변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걱정이나 불안을 충분히 들어주고 나서요. 그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나 갚을 능력 등을 이야기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 또한 자신이 이해받았기 때문에 부탁하는 나도 더 많이 이해하게 되고요. 그래서 부탁에 응해줄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때 꼭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감정을 듣는다는 것은 상대방의 감정을 충분히 들어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야 상대방의 걱정이나 불안이 해소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또는 너무한다, 서운하다 등으로 반격을 하거나 더 많은 설명을 하고 별명을 하려 들죠. 그러니 상대방의 걱정이나 불안이 해소되기는커녕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걱정하는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부탁만 하고 물고 늘어지고 있는 상대방에게서 친밀감은 더욱 줄어들게 되고요. 불신만 더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나마 있던 도와주고 싶은 마음조차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만큼이나 상대방의 감정을 충분히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의 감정을 말하는 것, 그 다음에 상대방의 감정을 듣는 것, 이 두 개가 한 쌍이 돼서 단 하나의 팁이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가 상대방의 감정을 충분히 들어주면 상대는 불안이 해소되고 더 열린 마음으로 우리의 부탁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을 충분히 공감해 주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리도 공감해 주고 싶은 거죠. 예, 그래서 더 부탁하는 마음이 얼마나 이 사람이 힘들면 이럴까 하면서 부탁을 더 들어주게 된다는 거죠. 예. 현상TV 또한 평소에 이런 단안의 팁을 자주자주 사용하면은요, 부탁한 데 필요한 친밀감이 자연스럽게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항상 감정을 말해요. 속마음을 솔직히 말하고 결국 상대방의 속마음도 솔직히 자꾸 들어줘요. 속마음을 자꾸 서로 얘기하면 어때요? 이러면 안 친해질래야 안 친해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친밀감이 계속 강화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또 단 하나의 팁의 장점이기도 하고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부탁을 할 때, 특히 무거운 부탁할 때는요, 자신의 지금 상황을 이야기하고 정확한 감정을 말해줍니다. 얼마나 절실한지, 어려운지 또는 상대방에 대해 얼마나 믿고 있는지 등을요. 되도록 진지한 목소리로 어려운 감정을 정확히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꺼리거나 불안해하면 그렇죠? 상대방의 감정을 물어보고 충분히 들어주면 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망설여지는구나. 내가 못 갚을까봐 불안한가 보구나.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서 상대방의 대답에 대한 적당한 대답이나 확신을 주면 됩니다. 이렇게 나의 감정을 말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들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어때요? 간단하죠? 네? 너무 간단하다고요? 네,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해보시면 대부분의 상황에서 아주 효과가 크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 진실의 힘은 강하니까요. 현상TV 자, 이렇게 해서 시중에서 널리 알려진 부탁하는 방법부터 단 하나의 팁으로 부탁하는 방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부디 제가 엄선해본 팁 3개와 단 하나의 팁 잘 기억해 두셨다가 요긴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